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 뭡니까?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동안 지장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공부는 또 해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 기술 교과 교육학이고, 저는 주수영이고, 기출문제 풀이 4주 완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월에 이제 한 달로 기본반 마무리하고 3, 4월에 이제 심화반을 거쳐서 5월에 문제인데 핵심 문제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년도 거를 다 풀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2014학년도부터 19학년도부터 이렇게 쭉 풀이해 나가고, 쭉 풀이해 나가서, 2014학년도까지 하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어요. 2020년 작년 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먼저 풀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0학년도 못 풀게 되면은 7월로 넘겨가지고, 7월에 주제별 독해하고 기출 응용이 있거든요. 주제별 요약하면서, 그때, 일단은 공업경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교육학에서 나온 거, 또는 기술교과, 교육학, 공업경론, 이렇게 나왔던 데서 중요한 것도 뽑아갖고 응용을 또 하겠습니다. 어쨌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2014학년도로 이렇게 잡았냐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뭐냐? 2014학년도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2013년에 시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주관식으로 바뀐 해예요. 주관식으로 바뀐 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평원에서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국평원에서는 그 전에 객관식일 때는 정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을 정답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주관식이 말 그대로 주관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답을 달아갖고 표준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답을 달아나갑니다. 표준정답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달아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100% 내가 100% 맞다. 주관식 하다 보면 아무리 잘 봐도 100점이 있던가요? 없죠? 그래서 100점이 없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은 누가 출제하더라도 100점을 주지 않죠. 그렇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이제 기술교과 교육학, 원래 우리가 20여 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일반, 1차 시험에서, 1차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일반 교육학이 있고, 그 다음에 1교시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교과 교육학. 2교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교시는 이제 기술, 내용학이다 해서, 3교시. 요게 바로 여러분 말하는 전공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걸 하는데, 일반 교육학은 이제 20점, 이렇게, 이건 이제 논술 포함이죠. 이것도 논술 해가지고서 20점을 주는데, 기술교과 교과는 20여 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 합해서 이제 80점이 되는데, 80점 되는 총량의 법칙이죠. 총량은 똑같아요, 총량은. 똑같은데, 작년에 제가 볼 때는 한 24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사람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것은 내용학에 좀 들어가야 돼. 이것은 교육학 쪽으로 와야 돼. 그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여 점이라고 했어요. 한 24점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20점 정도 이상은 이렇게 그죠?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4점을 기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20점 기준이라면 한 18점 이상은 좀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는 나올 수는 없지만 올해는 100%를 나오기를
공업경론 쪽에서는 작년에 100% 일단 적중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기술교과 교육학은 거의 85, 90 정도? 그럼 20점이라면 18점, 아니면 24점이라고 친다면, 뭐 한 20 몇 점, 20한 점, 21점, 이렇게는 제 강의를 듣고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이제 정답을 약간 딜리키드하게, 세밀하게 써야 되는 면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채점자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내용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0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이제 대략 뭐 요건 60점이다 이러는데 대략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가르치면서도 작년에 뭐 시멘트 그죠? 쪽하고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인터페이스. 뭐 어떤 뭐 응용충이 있고 무슨 뭐 전송충이 있고 쭉 했을 때 인터넷 계층이라는 그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것도 뭐 OSI라고 그죠? 오픈 시스템 그죠? 인터넷이라고 해서 OSI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또 나왔었었는데 그걸 좀 깊게도 공부를 했고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술 교과 교육학에다 넣어서 공부를 했는데 내용학에 나왔어요. 그거는 내용학에 나왔던 게 교육학에서도 내용학에 나온 게 4점짜리 두 개나 됐었어요. 두 개나.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내 이론적으로 좀 심화로 집어넣었더니 내용학에 있던 게 4점 4점에서 교육학 강의만 들었어도 8점이 또 적중했어요. 여기서 적중했어요. 요건 빼고 그냥. 자, 이건 내용학 쪽인데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4점짜리 두 개가 적중을 했다. 교육학을 내가 강의했는데도. 그래서 요건 8점은 빼버리고도 한 24점이 한 20여 점은 적중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건 8점짜리는 내가 빼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뭐 웬만하면은 거의 다 적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육학이 있고, 그러니까 뭐 교육학 배우고 내용학 배우니까 뭐 이건 샌드위치니까 중간에 그냥 혼자 독학해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제가 있겠어요? 그죠? 왜 출제원들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다르니까 그러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육학 쪽은 이제 문과 성향이 크고 이거는 기술 플러스 교육학이니까 문과 이과 통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출제원들 기준 한다면 일반 교육학은 이제 문과 교수님이 이제 당연히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뭐 저는 일단 임용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저는 출제원 대상에서 아웃이에요. 이게 뭐 책의 저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출제원 제외예요. 제외. 제가 그만두더라도 3년은 출제원은 못 들어가요. 왜? 비슷하게 낼까봐 그러지. 낼까봐. 그래서 저는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문과 교수님 낼 거고 이거 같은 경우 기술 문이과 공통이지만 문과와 이과가 들어가지만 기술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일반 문과 교수님이 낼 수가 없어요. 자체가 안 돼. 근데 기술을 알면서도 교육학을 아는 교수님, 결국 기술이나 공업 쪽에, 그죠? 이공계통의 교수님이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학이야, 뭐 전공이야. 당연히 뭐 이쪽 교수님이 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쪽은 좀 깐깐하게 보죠. 쉽게 말하면 엄격하게 채점을 하겠죠. 왜? 아무래도 문과 있고 이과 있으면 논술을 갖다가 채점을 한다고 그러면 깐깐하게 보겠죠. 그래서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 근데 기술교과 교육은 아무래도 이쪽은 어때요? 이공계통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 바운더리에서 점수를 획득하기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모순도 있지만 이분들이 뭐 깐깐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 문과에 비해서는 이쪽 영역이 점수를 획득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점수를 확 따놓으면
이쪽이나 이쪽에서 부담이 좀 덜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술 교과 교육학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술 교과 교육학만 갖고 얘기한다면 제가 물론 이제 뭐 출제를 하면 뭐 전년도 문제들 다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 거 뭐 제가 일반 교육학 강의는 안 들어보겠어요? 저도 다 들어보죠. 영상이 다 교수님들 친절하게 해설해 갖고 해설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쫙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냈네. 기술교과는 이렇게 됐는데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공업교육론 저쪽 응? 기계, 전기, 화공, 섬유, 전기전자, 통신, 건설기술 이쪽 것도 어떻게 내지? 뭐 공업어 기술은 이웃이니까 그것도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어떤 내용학, 전공도 흐름을 한번 쭉 쳐봐요. 이렇게 치고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혹시 뭐 도움이 돼갖고 이렇게 틀이 좀 약간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한두 개 더 언급을 해줘서 내용학에서도 또 몇 개 더 맞아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쉽게 얘기하면 20여 점인데 범위를 좀 확산시켜. 그래서 작년에는 24점에다가 4점, 4점이니까 8점이니까 32점. 그러니까 기술교과 교육학을 가르치면서도 한 32점 정도 바운더리는 내가 이렇게 커버를 해준 거예요. 은근히 커버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기술교육학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답안지. 학원, 연습할 때도 답안지에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답안지. 연습할 때도 답안지에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16절지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시험 볼 때는 답안지다 작성하니까 학원 사이트 같은 데 다 떠 있으니까 복사를 해갖고 갖다 놓고서 그래서 매달 뭐 5월, 6월, 7월 이렇게 뭐 매달 그거 버리지 말고 쌓아놓으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비해서 전달 답안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입형은 우리가 2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4점 있고 5점 있습니다. 4점으로 거의 세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논술형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기술이나 공업에서는 논술 안 나오는 게 이제는 이 글이 짧아갖고 서론, 본론, 결론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공업이나 기술에서는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요약하고 짧게 쓰면 되게 잘 쓰는데 그죠? 길게 느려 쓰는 걸 굉장히 그건 문과 성향이잖아요. 어려워했는데 다행히 없어졌어요. 없어진 반면에 어때요?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대책은 어떻게 했냐? 대책은 항상 공부할 때 주제별로 물론 7, 8월에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서도 주제별로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5줄이나 6줄 정도 5줄이나 6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5줄이나 6줄로 요약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책이 이거예요. 요약 정리를 해 놔라. 5줄이나 6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입형 나오면 줄여서 쓰고 서술형 나오면 거의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왜? 그냥 기입형은 한두 줄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줄이 거의 뭡니까? 답안지다 생각하면 서술형은 4점이면 그 4, 5줄 쓰면 되겠죠. 정답 칸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안지에다가 작성하는 연습을 길러라. 그래야 실전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 어떤 거든 이렇게 이만큼 요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술형은 그래요. 어떤 거에 대입헌법이다, developing a curriculum이다. 그러면 대입헌법에서 어떤 장점 두 가지만 쓰시오. 단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해서 장점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무식하게 출제는 않습니다. 왜?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모아서 서술형 4점 이렇게 점수를 배려해요. 그 얘기는 점수 매기기도 좋아요. 그거 딱 쓰면 1점, 그거 딱 쓰면 2점 이렇게 점수 매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을 보면 과거의 기출을 보면 현재에 어떻게 공부하고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이 거의
돌고 돌아요. 그래서 뭐 2020학년 이렇게 되겠죠. 20학년에서 14학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출제됐던 것도 다 커버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관식을 출제하면서도 그 전에 뭐 2002년, 뭐 4년, 3년, 4년 이렇게 10여 년 전에 나왔던 것도 커버가 돼요. 굳이 그거를 그쪽을 안 풀어도 그 뭐 한두 개 빠졌다 그런 거는 어때? 내가 퍼다가 이렇게 내용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2년, 3년 막 그런 데까지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데까지 다 푼다면 2달 완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그죠? 2달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핵심만 뽑아서 하고 2014년부터 주관식이니까 그거부터 중요할 거고 20년까지 거기서 만약에 뭐 20년 거를 못 푼다면 7호를 넘겨가지고 응용하면서 같이 풀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줄이면 더 좋겠다. 여러분한테 한 달 정리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2002년부터 쭉 훑을 필요도 없다. 그거 좀 빠진 것은 제가 알아서 넣겠다 이거죠. 프린트에다가 알아서 빠진 건 조금 정리해서 넣으면 그럼 깔끔하게 사주 완성해도 그냥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피하게 갈 수 있겠다. 이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그러면 말입니다. 기술 교과 교육학은 어떤 식으로 뭐 방향이 잡았나? 처음에 이렇게 어떤 교육학에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론을 교육학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받아들여. 너 줘봐, 일 좀 줘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학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옆에 중첩대 과목끼리 공부해.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철학, 그 다음에 뭐, 교육행정, 교육공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교육학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야? 교육학에서 처음부터 이론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철학에서도 오고 행정에서도 오고 경영에서도 교육 경영에서도 오고 심리에서도 오고 또 그걸 공학적으로 풀어나가면 교육공학도 그죠? 교육을 공학적으로 그죠? 멀티미디어니 뭐니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도 도입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타 과목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중첩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학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타 과목에서 했던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교육학에 적용해보고 요게 이제 괜찮은 것 같으면, 자, 바로 실용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 이론인 것을, 공업이나 기술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공업이나 기술 쪽에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학도들이. 그래서 그 중간에 브리지가 뭐예요? 기술, 교과, 교육학이 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공업교육론이 되고 이걸 갖다가 기술이나 공업 쪽에서 도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도입을 해서 만든다면 실용화가 된다면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품을 갖다가 금방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요건은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평가 기준을 얘기할 때 타신객실이다, 타당도라든가, 그 다음에 실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객관도라든가, 그 다음에 타신객실이니까, 여기는 이제 신뢰도, 그 다음에 여기는 실용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해봐요. 교과 교육학에서 이런 걸 다 검증해서 이제 만들려고 할 때 평가는 타당한가? 타당한가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물어볼 걸 물어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걸 물어봤느냐? 볼 것을 물어봤느냐? 자,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타당도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봐서 필기시험 본다고 했는데 필기시험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필기시험 본다고 했는데 갔더니 실기시험, 기능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럼 타당도가 0인 거예요. 물어볼 걸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도예요. 신뢰도라는 것은 결국 뭐 동일한 것을 뭐 10번 측정해도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자, 어떤 제품을 갖다가 10.7인데 똑같은 제품을 10번 측정했는데 10.7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번 측정했는데 10.7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신뢰도가 100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도라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뢰도와 객관도는 거의 매칭이 되는데 주관적이지 않은 거. 주관적이지 않은 게 어떤 객관도다라고 얘기해요. 주관적이지 않은 게 객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타당도 물어볼 거 물어보고 신뢰성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도가 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실용도죠. 이거는 뭐예요? 실용도는 경제 원칙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 말이 실용도죠. 자,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용성.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피자인데요. 10만 원쯤 됩니다. 그럼 누가 사 먹어요? 그죠? 제품의 가격이 적정하지 못해서 실용도가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야. 물론 한두 번은 사 먹을 수 있어. 응? 피자 한 번, 야, 10만 원짜리라는데 한번 먹어보자. 분바에 2만 5천 원씩 내면 걷어갖고, 야, 먹어보자.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항상, 그죠? 가정주부들이 생각할 때, 그걸 100% 사 먹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용도라는 걸 맞이해야 돼. 제품화 하려면 경제원칙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돼. 마지막에 요게 타당도 있고 신뢰도 있고 객관도 있다고 해서 실용도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업에서 따지는 것은 실용화 단계, 이게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를 기준으로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한번 이제 프린트 이렇게 있어요. 프린트 이렇게 넣어준 거 1페이지 요거 보시면 되고 또 기출 문제가 또 그죠? 여러분들 사이트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기출 문제는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돼 뭐. 구평원에서 다운 받아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 뭐 없는 분은 그 내가 올려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하면 됩니다.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 요거는 이제 해설지인데, 해설만 간단하게 다루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 풀고 있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게 또 있고, 비슷한 게.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물론 2월, 3월, 4월에 해갖고, 쉽게 다 거기다가 써놨겠지만, 그냥 5월에 바로 그죠? 그 이론 없이 바로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은 안 빼고 거기다 계속 넣어놓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론반은 또 아니다 보니 적절하게 설명은 길게 않고 일단은 앞으로 그런 것은 이제 셀프 스터디 하시라고 해놓고 일단 간략적으로 요약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 내용은 빼지 않고 다 넣어놨어요.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풀이반을 위주로 하면서 일단 이론도 중요한 것은 다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대신에 보되 어떤 이론반하고 기출문제반은 또 성격이 다르니까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서 요약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이제 강의 학습 보충 자료다 이렇게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래서 기술교육론은 1페이지에
중등 임용고사 기술 과목의 1차 시험에 공통적으로 20점이 예정됐다 해서 딱 20점이 아니라 20여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학은 20점, 기술교과 교과 20점, 그 다음 기술교과 내용 60점, 뭐 스탠다드게 대략은 이렇게 된다. 기술교과 교과는 구체적인 출제 영역은 대략 기평, 문항 2점, 서술형 각각 이제 4점, 논술형은 2020학년도 작년부터 이게 제외가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평 2점하고 서술형 4점만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표준정답이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뤄놨으니까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시간 내에 이제 요약 정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도, 그죠? 뭐 어떤 주제든 딱 공부하면, 그날 공부한 것은 5줄이나 6줄 정도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욕심 부리고 많이 정리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기평 2점, 서술형 4점이니까 4-5줄, 서술형 나와도 4-5줄 이해는 별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그 기술 교과 교육학도 염두를 두고 문제 포인트 위주로 근사치에 가는 걸 했다. 특히 교육보고시 2015-74 별책부로 10에 관련된 문제 출제가 잘 되면 학습을 철저히 해둬야 된다라고 내가 안 빼놓고 가방에 있네요. 이렇게 요게 바로 이만큼 두꺼운 게 있죠. 이렇게 이게 교육보고시 그죠? 2015-74 별책부로 10 기술 과정 뭐 이렇게 정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만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또 이게 요 이론에다가 제가 갖다 놨어요. 사실은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그 심화 이론 할 때는 이거를 다 올려드렸어요. 거기다가 사이트에다가 3, 4월 과정에서 이거 다 올려드렸어요. 이게 바이블이거든 사실 기술에서는. 그렇지만 예, 문제반에서는 그 안에다가 적절한 것만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이만큼 되죠. 이게 기술에서는 바이블이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럼 이제 수업 계획이라는 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2014년도는 2020학년도까지 일단은 한다고 했는데, 뭐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면 봐야 되겠습니다. 영역별 예상 실제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출제 가능한 기술교과의 전 분야 중에 출제 가능한 핵심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출제 영역, 출제원들이 얘기하는 출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갖다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보면 출제 가능한 영역이 2원의 기술 교육기초 11의 기술의 학문적 기초 개념 역사 전망 사회적 평가 철학 이쪽이고요. 12는 기술 교육과정의 개념 성격 역사 철학 13은 기술 교사교육 및 기술 교육연구 교사 자질 기준 연구 방법 2에 보면은 중학교 이것도 기술을 21에 보니까 21의 기술교과 교육과정, 과정 성격, 목표, 목적, 교육과정, 외국의 기술교육과정, 그죠? 뭐 기술에서 이제 외국의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외국의 이런 신이론, 옛날 이론 이런 걸 많이 갖다가 그죠? 번역을 해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21의 기술교과 수업 방법론 및 교재. 프로젝트 교수법, 문제 해결법, 협동학습, 이런 거, 토의 토론, 이런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런 것도.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그죠? 프로젝트 교수법, 문제 해결법, 특히 문제 해결법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프로젝트 교수법 2번 정도 출제됐고, 협동학습 중에서 직소용법, 그죠? 작년에도 직소, 더블 익스펙트 레벨 직소 해갖고 출제가 됐고, 토의법 한 5점짜리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수업 설계, 수업 매체 활용, 교재. 23 하면 기술교과 학습평가, 의미, 동향, 전략 설계,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역시 출제가 되죠. 그죠? 과정평가라고. 포트폴리오. 이것도 루브릭도 이제 출제, 그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E3의 기술교육 실제는 31의 기술교육 시설과 행정, 시설의 특성, 유형, 운영관리, 그죠? 행정장악. 32는 직업의 진로진학, 이것도 어떤, 그죠? 오늘날의 진로진학지도 이게 뜨잖아요. 직업 선택 이론 중에서. 그 다음에 일과 직업의 세계, 진로 설계, 진로 발달, 이런 것도 오늘날의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1교시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가볍게 이렇게 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